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먼저 왔고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면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시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은 계속해서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의결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여권의 이 비박계의 표심이 좀 불확실해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날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된 필수 표입니다. 네. 근데 이 분들이 이 새누리당 비박계가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야가 그 시점을 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합의를 좀 하는 시간을 갖고 네. 그 다음에 탄핵을 하자라는 생각을 새누리당 비박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원래 오늘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2일에 처리하는 것, 가결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새누리당 쪽 비박계 생각이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12월 9일로 탄핵안 처리를 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잡는 그런 협상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런 건데 지금 입장들이 매우 많이 갈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9일 탄핵안의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또 2일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을 얘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있고 포토라인에 서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당 대표들이 모두 발언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탄핵 소추안의 발의 시점과 관련된 내용, 지금 야당들은 표면적으로는 탄핵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도 그렇고 이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 야당 대표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상당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뒤에 단순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진 시기를 여야가 협상을 통해 정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화하면 그런데 각 야당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난 다음에 퇴진 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여당과 야당이 퇴진 시기를 놓고 언제쯤 물밑 협상을 하든 공개적으로 협상하든 그게 언제쯤이 될지 매우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들은 끼면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은 공통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 대표가 모두 자리에 앉았고 2일 탄핵안에 대해서 9일로 일단 연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 이 회동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야 3당 단일 탄핵안의 뇌물죄 세월호 7시간이 어제 전격적으로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도 또 최종안이 확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제 대통령의 세 번째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국민의당 대표와 또 정의당 대표께 오늘 시국에 대한 야권의 공조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고자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우선 회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2시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민생이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화재로 큰 피해를 입으신 상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벽에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화재 진압에
진력을 다해주신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도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역 경제도 망가져 가는 때에 큰 화제를 입으셨는데 대구시와 대구 지역의 여러분들께서 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중앙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새해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 온 국민이 바보란 말씀입니까?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국민이 드린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범죄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대국민 사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걷어차면서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리게 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퇴진시키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헌법 법리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 소추뿐입니다. 이미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의 어제의 제안은 국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조장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200만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퇴진이 아닌 탄핵으로 단죄를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내의 사정이 복잡하다라고 들립니다만 그러나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돌아오십시오.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대통령 담화는 장사미사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더욱 굳건한 야권 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일 대우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만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정의로운 새 역사를 우리가 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굳건한 공조로 국민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써주세요. 제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우리가 하다가 저는 사무실 나가라고 그냥 한마디로 해버리면 안 되죠. 김효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거부 대구 성남시장 화재 사고에 대해서 위로를 표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소방관들을 충실한 업무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면서 우리 당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역시 200만 촛불 민심과 국회 탄핵의 열차에 완전한 폐악질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실망을 주겠습니다. 또 특히
자기의 잘못은 없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은 또 한 번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남에게 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폐악질 담화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당은 우리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개헌은 개헌이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선총리는 선총리고 탄핵은 탄핵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탄핵의 열차에 모두 함께 동승해서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까지 피박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년 4월까지 대통령께서 퇴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면은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 4월까지 퇴진하겠다 하는 일정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피박은 죽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촛불의 민심 그리고 지금까지 야 3당과 함께 추진키로 한 탄핵의 열차에 동승해서 12월 2일이 불가능하면 마지막 기회인 12월 9일까지 함께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정의로운 탄핵 열차에 동승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지 어떤 비난이나 이러한 것은 자제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탄핵만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구 서문시장의 대형 화재로 큰 충격과 시리에 빠져있을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과 대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피해 복구 및 피해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새누리당 작전 지시였습니다. 탄핵을 코앞에 두고 탄핵 소추를 피해보고자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담화를 통해서 나는 물러날 만큼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이 시끄러우니 국회가 물러날 방법을 협의해달라.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임기 단축 개헌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물러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 담화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임기 단축 개헌은 일고의 검토의 가치도 없다. 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업을 요구하는 격입니다. 원포인트 임기 단축 개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임을 하든지 국회가 헌법에 따라 탄핵을 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조건 없는 하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들이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핵 외길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꼼수 담화로 탄핵을 단 하루라도 늦출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꼼수에 우리 국민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박계가 흔들림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박계가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입장을 바꾼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자, 앞다투어서 야3당 대표들의 말한 반성문을 입장 들어봤습니다. 역시 부정하는 어제 3차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꼼수 담화다, 폐악질 담화다 이런 표현들이 피의자 나왔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할 헌법적 것인지, 절차에 따른 국민을 선택할 방법은 것인지 오로지 탄핵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이 탄핵 전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술수다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